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오늘은 교양 마케팅 10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양 마케팅 좋아해 주셔서 교양 마케팅을 한번 쭉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현재 가장 뜨거운 마케팅이지만 그런데 또 이 인스타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고민인데요. 저는 이 해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렇게 흘러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원시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대신에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 와, 팔로우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진 몇 장 올렸는데 사용자들이 반응을 해. 와, 신기한데? 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곳저곳 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막 콕콕콕콕 찔러보면서 간을 보는 거죠. 이때는 뭐 마케팅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해하는 과정, 이것저것 시행착오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업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한두 곳이 팡팡 터집니다. 보통 터진다라고 하면은 팔로우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혹은 게시글에 좋아요나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거나 혹은 DM으로 엄청난 메시지들 막 들어온다 뭐 이런 경우가 팡 터졌다라는 뜻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 업체가 성공을 탕 하니 인스타그램 마케팅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정석이라는 게 생기고요. 많은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이 정석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5개의 컨텐츠를 올리는데 3개는 카드 뉴스로 구성을 하고 2개는 동영상으로 구성을 하고 이때 카드 뉴스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동영상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시글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만 생산해서는 이 팔로우가 늘어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시면 MSG를 넣듯이 이벤트도 한번 팡 해볼까? 인스타그램 이벤트 사실 간단하거든요. 리그램을 하라라던가 아니면 댓글을 달아라던가 아니면 좋아요를 하라라던가 아니면 친구를 소환하라라던가 뭐 이런 간단 이벤트만 하면 됩니다. 기업들도 뭐 부담 없이 간단한 이벤트에 간단한 선물 주고 뭐 이렇게 기업들도 부담 없고 사용자들도 재밌게 참여하고 이런 식의 이벤트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때는 기존에 성공했던 기업들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내 브랜드 채널을 재밌게 운영을 하고 추가로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게 1세대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벤트, 일단 요즘 인스타그램 이벤트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 때문에 팔로우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어쩌고 저쩌고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슈잉 올라가나? 매출은 안 오르더라도 게시글의 반응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벤트에 대해서 회의감이 막 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도 아닌데 이 체리피커에게 계속 내 돈들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굴러가는 거 보니 이 내 채널만 잘 운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딘가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마케팅이 탄생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요 크게 2가지 마케팅이 유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뷰징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노출로 인기 있는 영역이 어디냐? 맞습니다. 검색 후에 인기 게시글 상단에 노출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좋아요나 댓글 몇 개만 조합을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래 블로그도 상위 노출이 중요하듯이 인스타그램도 인기 게시글 상위 노출이 중요하지 라고 해서 엄청난 어뷰징을 걸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령 계정으로 팔로우를 좀 늘려주고 유령 계정으로 좋아요나 댓글을 늘려주면은 내 게시글이 특정 키워드의 인기 게시글에 상위 노출되면서 조회가 늘어나는 거 보입니다. 또 한편은 기업들이 아무리 글을 써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없더라. 즉 인플루언서들이 야 이거 좋아 라고 이야기하니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어뷰징, 즉 내 브랜드 계정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을 인기 게시글 상단에 띄우는 코고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제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 써보고 좋다 라고 한마디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험단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흥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인스타그램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렌드가 또 금방 바뀌잖아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인플루언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과거에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이분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팔로들이 호응해주고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업들이 자꾸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제공해 줍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제공을 해주니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는 팬들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예전에는 무조건 믿었다면은 저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꽤 커졌고요. 또 하나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만 쓰려고 하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꼬꼬마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블로그보다 혹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인스타그램은 키우기 쉽기 때문에 수많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체험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8리터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 이 제품 리뷰할 테니까 모이세요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제품을 체험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스타그램 피드에 특히 여성들의 피드에 엄청나게 많은 체험단 글, 광고성 글들이 막 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단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또 한편 인스타그램이 과거에는 인기 게시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대충 좋아요, 댓글, 팔로우만 맞춰주면 됐었는데 아니 이제 게시글의 퀄리티를 따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순위 선정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유령 계정으로 작업했던 것이 다 막히기 시작을 하고요. 잘못 어뷰징 했다가는 섀도우 밴이라고 인기 게시글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슬픈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기 게시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위험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난리 났죠 이제. 특히 2019년 6월에 이 어뷰징하는 프로그램들 혹은 어뷰징하는 방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단계도 저물고 말았습니다. 3단계가 되자 기업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했더니 성과가 떨어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인플루언서 마케팅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3단계는요. 이제 인스타그램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서느냐면요. 일단 게시글의 노출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작성하는 게시글의 노출량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스럽게 광고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의 광고 단가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왕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노출이라도 시키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게시글 잘 쓰고 해시태그 몇 개만 잘 써도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 광고를 꼭 태워야 되더라. 그래서 인스타그램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한다 보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잘 운영하는 대행사들이 인기가 있게 된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이제 광고 없이는 운영하기 거의 힘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이 9월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기업들이 운영했던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고 즉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를 너희들의 광고 소재로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수치로 얼마큼 노출이 되었는지 너희 프로필에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시태그 노출은 얼마나 유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게 라고 해서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마케팅 성과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이 마케팅 요 두 축이 현재 인스타그램을 지탱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곁다리로 그래도 인스타그램 인기라는데 기업 채널로 인스타그램 운영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운영하자니 그것도 좀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런 분들 때문에 다시 이 브랜드 계정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브랜드 계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광고 대행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이렇습니다. 광고를 잘하는 게 중요해졌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숫자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운 마음인데 어떻게 브랜드 채널 다시 운영 잘 해볼까?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2단계에서 유행했던 어뷰징은 거의 이제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없어질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과거에 아무나 했던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이제 걸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내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만 남아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광고 비용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으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들의 돈을 쓴 컨텐츠만 넘쳐나지 않을까, 요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스타그램이 잘 이겨내겠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인스타그램에 좋은 사진에 해시태그 몇 개 쫙 적으면은 사용자들을 알아서 공유해가고 사용자들이 알아서 팔로우를 해준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이 있으시다면 꿈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